태안군의회가 청소년과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기초의회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15개 기업이 충남에 3,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산과 홍성 등 도내 8개 시군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전해 5,100억 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았지만 여야가 대립 정국을 이어가면서 지역 법안들이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한 석탄 화력 폐지 지역 특별법도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는데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건 지난달 24일. 폐지안 발의와 교육감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본회의 표결만 모두 4차례가 이뤄진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현재는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런 가운데 태안군의회가 청소년과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박용성 의원이 지난주 열린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청소년과 학생인권 보장 체계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지역 소멸이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와중에 이런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애들을 지켜갈 수 있는 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졌고 이거를 그 진영 논리나 이걸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부터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각종 보장받을 권리,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진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잇따라 들어오는 등 찬반 갈등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일부 논란이 된 대목을 보완해 조례안 재발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이랬는데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 성 정체성하고 그다음에 그 성 지향성이더라고요. 학생의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기초의회에서 청소년과 학생인권 보장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건 충남에서 이번이 처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가 교육당국과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란 반응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역사회가 어린이, 청소년, 학생의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이 보통 시민들의 상식이고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태안군의회는 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회기에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시군과 국내 기업들이 22일 도청에서 합동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15개 기업은 서산과 홍성, 예산 등 도내 8개 시군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3,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들 기업은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고 국내 복귀도 추진합니다. 이들 기업이 가동을 본격화하면 생산 효과 5,100억 원, 고용 창출 효과 1,000여 명이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민선 8기 투자 유치 규모가 국내외 161개 기업 19조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았지만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에서 비롯된 대립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극심한 대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에서 멀어진 지역 법안들은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따라 19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특검법을 놓고 갈라선 여야는 한층 더 멀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지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으로 향하는 사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는 이제 일주일 남짓. 반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6,000건에 달합니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게 되면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여기엔 민생은 물론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주민 관심사인 메가시티 관련법이나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 특별법이, 강원에선 지역민 먹거리와 관련된 군급식 기본법과 폐광지역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충남에서 밀어붙이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이나 주민 삼과다에 있는 전북 공공의대법, 전남 농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같은 경상 부산권 현안 법안들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전에 골몰할 경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대에 머물게 됩니다. 폐기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재발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로 생가 기념관에서 오는 29일 문화가 있는 날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고암 이응로 생가 기념관 박수현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요. 이번 달에는 묵죽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홍성군 고암 이응로 생가기념관에서는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9일 묵죽화 체험 프로그램과 도슨트 야간 개장을 운영합니다. 이응로 화백은 어린 시절 한학자이신 아버지로 인해 자연스레 서화를 익혔고 전통 문인화로 예술 세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산수화, 사군자, 화조화 등을 익히셨는데요. 특히 대나무 그림으로 조선미술 전람회 사군자부에 입선하는 등 대나무 화법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스승 해강 김규진에게서 대나무 죽, 사기사라는 한자를 쓴 죽사라는 첫 호를 받았습니다. 화백은 도불 이후 동양과 서양 화법의 융화를 꾀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응로 화백은 한지와 먹을 놓지 않았기에 어린 시절의 묵죽화는 화백의 작업에 있어 뗄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번 묵죽화 체험을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이응로 화백의 초기 대나무 작업 진행 과정을 담당 학예사와 살펴보고 송촌 김호숙 작가의 지도 아래 묵죽화를 그려봅니다. 네,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은 1회차로 진행되는데요. 사전 예약 신청자 8팀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홍성군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20일 낮 12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 5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성인 1인 1팀, 보호자 동반 어린이 2인 1팀으로 하여 최소 8명, 최대 16명이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네, 전시 해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죠. 이 내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암 이응로 탄생 12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소장품전인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지다는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이응로 작품의 근본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통 동양 화가의 길에서 벗어나 일본 유학 시절 서양식 미술 교육을 받아 재료와 화풍의 변화를 꾀하던 고암 이응로의 초기 작품들을 인물, 풍경, 영모화의 테마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죽사 시절의 이응로의 묵죽도와 스승 해강 김규진의 묵죽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 관람객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와 5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전시 해설은 관람객들이 쉽고 편하게
고암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담당 학예사가 예약 없이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방문하시어 즐겁고 의미 있는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학예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안군이 몽산포와 하간포 등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몽산포에는 몽산포항과 몽산포 해수욕장을 잇는 길과 휴식 공간, 조명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또 하간포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만리포 해수욕장에 해변 쉼터를 조성하는 등 시설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시설인 UV랜드를 매달 한 차례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군은 주민들이 UV랜드 주요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첫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태안군민과 군민이 포함된 5인 이하 팀으로 운용하는 드론의 조종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태안군 UV랜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서산 버드랜드 황새둥지에서 번식한 새끼 5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한 먹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끼 황새들은 주변 농경지와 천수만 일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관찰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황새는 국내 최초로 야생 수컷과 방사된 암컷이 짝을 이룬 사례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예산군이 사과와 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지원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당진과 아산 등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약제와 소독제를 지역 내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과수화상병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지역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집 리모델링과 지붕 보수, 주방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예산군에 귀농한 지역민입니다. 청년군의회가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부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백제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 협약 등 12건을 논의했습니다. 청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28일부터 18일간 진행됩니다. 홍성군이 공사장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홍성군은 도로보수와 폐기물 수거, 급식실 운영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온열질환 예방법 등 안전보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예산군이 독거노인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군은 우울증 척도 검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분류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덕산면 치유농장에서 꽃식초 만들기와 인형극 관람 등 다양한 원예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산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만큼 농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명률이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